네, 안녕하세요. 이변을 이대 이동현 변호사입니다. 예, 오늘은 아동성 착취물을 받게 되었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오늘의 주제를 선택하게 된 이유는 최근 아동성 착취물을 받게 되어서 경찰 수사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게 되었다면서 연락이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그거에 대해서 간략하게나마 답변을 드리고자 이제 오늘의 주제를 선택해 보았습니다.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 아동 성착취물, 즉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은 뭔지, 그걸 소지시청하면 어떻게 처벌되는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아동 성착취물이 뭔지 보게 되면 아동 성착취물은 아동 청소년 또는 아동 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성교행위, 유사성교행위,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 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자위행위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 비디오물, 게임물,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 매체를 통한 화상, 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의미합니다. 요거 개념 정확하게 아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보시면 아동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은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하거나 이를 알면서 소지시청한 경우에는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1년 이상의 징역 굉장히 엄중하게 규정되어 있는 거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게 되면 오늘의 주제인 아동 성착취물을 받게 되었다면 그럼 어떻게 대응해야 되냐 보게 되면 아동 성착취물을 받게 되었다면 알고 받았다면 그 다음에 모르고 받았다면 두 가지로 나눠지겠죠. 그럼 우선은 알고 받은 경우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피의자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이거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면 일반적으로 이제 수사기관에서 객관적인 자료를 확보한 상태에서 조사를 시작하기 때문에 이거 섣불리 부인했다가는 오히려 엄중하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혐의 인정하고 휴대폰, 노트북 등 임의 제출하는 등 수사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한편, 이거 임의 제출 안 하면 영장 받아서 오기 때문에 결국엔 제출할 수밖에 없게 되기 때문에 그냥 임의 제출하는 게 낫습니다. 반성문, 탄원서, 정신과 진료 내역서 등 다양한 양형 자료를 바탕으로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다는 점, 그 다음에 이제 잘못된 성감념을 바로잡기 위해서 주기적으로 정신과 진료를 방문하는 등 재범 위험성이 없다는 점, 이런 거를 적극적으로 주장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기소유예나 아니면 이제 선고유예 같은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보자면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이라는 거를 모르고 받았다면 어떻게 대응해야 되는지 한번 보면, 피해자는 파일 이름, 그 다음에 다운받은 사이트 등 여러 객관적인 자료를 바탕으로 성인 음란물이라고 생각해서 받았는데 재생을 하고 나서야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걸 알게 되었다. 그래서 바로 삭제해왔다. 이런 점을 좀 법률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주장해야지 이제 무죄, 무혐의 이런 거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지만 요거 두 개, 그 다음에 아동 성착취물 관련해 가지고는 아까 소지 시청만 하더라도 처벌 수위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간 정말 엄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알고 받았다던 모르고 받았다던 변호사님 도움 받아서 좀 적극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요거는 제가 진행했던 사건이고 이거는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 없다. 그래가지고 이제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구입해가지고 소지 시청했는데 객관적인 증거가 없다 해가지고 이제 불송치 결정을 받은 겁니다. 이거는 당연히 모르고 받았던 부분에 대해서 대응해서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는 이제 알고 받았는데 이제 좀 건수가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운받은 파일이 꽤 많았었는데 그래도 이제 잘 대응해서 반성문도 주기적으로 보내주시고 그다음에 정신과 진료도 꾸준하게 잘 받으시고 이래가지고 재판에 넘어가서 아까 보셔서 아시겠지만 징역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거는 선고유예, 정말 잘 대응해가지고 선고유예 받은 사례입니다.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고,
그래서 오늘의 주제를 좀 정리를 하자면 아동 성착취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을 받게 되었다면 자칫 잘못 대응하였다가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아까 규정이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1년 이상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아동 성착취물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받았다면 억울하게 처벌받을 수 있어 초기부터 제대로 대응해야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말씀드리지만 이 아동 성착취물 관련해 가지고는 최근 이슈가 됐죠. 이슈가 계속 되고 있는 범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에서 굉장히 엄중한 처벌을 내리고 있어서 초기부터 좀 적극적으로 대응해야지 이제 원하는 결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뭐냐면 변호사님 도움 받아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는 범죄입니다. 뭐 제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변호사의 선임이 필요 없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변호사 선임 필요 없다고 말씀드리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범죄, 즉 성범죄나 뭐 마약범죄, 뭐 이런 범죄에 관련해 가지고는 변호사님 도움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제 최대한 본인에게 유리하게 진행할 수 있기 때문에 아무튼 그런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이제 변호사님을 선임을 하려고 한다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요 아동 성착취물, 아동 청소년 성착취물 관련해 가지고 사건을 많이 다뤄본 변호사님, 그리고 그 사건에서 좋은 결과를 도출해낸 변호사님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습니다. 뭐 오늘의 주제는 여기까지 마치겠고, 저는 이변엔 이따의 이동현 변호사였습니다. 예, 감사합니다.